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용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베이스 질문 같기도 한데 ATP, PC 또는 해당 과정, 산화적 인산화, 사이클 회로 네 가지 모두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크게는 ATP, CP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작용 또는 젖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성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아마 다른 말로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란 말도 쓰고 또는 유산소성 시스템이라고도 불리우는 에너지 생성 과정이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크게 구분하게 되면 ATP, CP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 해당 작용이 있고, 세 번째 유산소성 과정이 있는데, 이 유산소성 과정 안에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ATP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 3대 영양소를 하면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은 실질적으로 에너지원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단백 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즉 고강도의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 전체 에너지 소비의 에너지 생성의 한 10% 정도가 단백질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이 에너지원이 아닌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ATP, CP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P, CP 시스템은 아데노신 2인산과 크레아틴 인산이 결합해서 ATP를 만들고 크레아틴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TP, CP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소스는 바로 이 크레아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크레아틴은 스스로만 존재하진 않고 인산과 결합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산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 크레아틴은 우리가 간에서 합성이 되고 신장에서도 일부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해서 크레아틴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ATP, CP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지방이 아니라 크레아틴 인산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소스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당 작용은 말 그대로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산화적 인산화와 크랩스 사이클은 유산소성 과정에서 동원이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베타산화라는 걸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크랩스와 ETS 전달 과정을 거치면서 ATP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유산소성 과정에서는 두 가지 탄수화물과 지방이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궁금하셨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는데,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Q&A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